자, 이제 국내 업체들을 좀 살펴보죠. 그 현대차가 그 아이오닉 5를 이제 팔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 평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를 지금 처음 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내놨었던 이제 코나 EV나 예, 니로 EV나 그 전에도 아이오닉이 있었죠. 예. 예. 이런 차종들이랑은 좀 비교하기 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예. 인기가 많은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이제 내수에서 판매 계획이 원래 25,000대였습니다. 25,000대. 네. 그런데 이제 첫날 사전 계약에서 네. 24,000대 정도가 이제 흡수가 됐고요. 다 팔렸네요. 네, 다 팔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여기서 뭐 취소를 해도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기 때문에 예.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그러한 이제 시장의 반응만 초기 반응만 기존의 사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네.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네. 첫날 사전 계약이 된 수치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 25,000대고 또 뭐 해외도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몇 대나 되죠? 지금 올해 그래서 생산 판매 계획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7만 대였거든요. 7만 대. 네. 아. 그래서 글로벌 베스트셀링카가 되고 예. 그 그룹 내에서 볼륨 모델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구간은 이제 현대기아차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는 한 30만 대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볼륨 모델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초입 단계이기는 한데 저희 지금까지 말씀 나눴듯이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배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보조금 아까 저희 말씀 나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60만 대 정도 정해진다거나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수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럼 라인 조정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 어저께 지금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온 수치에 의하면 19,000대를 증산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7만 대에서 19,000대 더 생산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89,000대가 됐습니다. 올해. 예. 네. 예. 그럼 이제 수출하는 거는 뭐 유럽도 수출할 테고 뭐 미국도 수출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00대가 애드가 된 거고 그 중에서는 10,000대는 사실 내수 배정이고요. 네. 내수에서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고 9,000대는 이제 해외 수출이죠. 그래서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제 나눠서 이제 분배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역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생산했다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중요한 범주에서는 이 메이커의 의지가 예. 들어간 거고요. 예. 원래 자동차 산업은 모든 차량이 다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예. 원가 절감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소나타, 예. 산타페 같은 플랫폼 공유를 하고요. K5, 소렌토 이렇게가 이제 같은 플랫폼이고 아니 세단하고 SUV하고 들어가는 같은 틀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부품을 보고 예.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틀은 좀 바뀔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현행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C 세그먼트에서는 또 C 세그먼트 나름대로 공유하는 이제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아반떼라든가 K3 그다음에 이제 투싼 스포티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별로 원래 나눠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제 세분화한 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전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의 큰 의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 지금 코나 EV 있죠. 코나. 예. 예. 코나 EV가 탄생한 배경이 원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내연기관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EV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이제 파생이라고 하거든요. 예. 파생 전기차라고 합니다. 예. 이 차종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코나라는 차량을 이 내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잖아요. 예. 이 차량은 앞으로 볼륨이 더 늘지 않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차량을
이미 이제 출시한 차량 앞으로 볼륨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는 메이커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점점 줄여나가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코나 EV라는 차량도 수익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어차피 이제 공유하는 부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형태로는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새롭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아. 이러한 플랫폼의 이제 또는 이러한 차량의 특징은 네.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예를 들면 코나 EV 같은 경우는 정말 엔진을 꺼내고 네. 거기다 구동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2열 시트 밑에 넣고요. 예. 거기부터 이제 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일관되게 이제 밑에다 까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2열 시트 배가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존 내연기관 부품을 뺀 다음에 아. 배터리를 넣다 보니까 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샤시 설계 자체가 다르죠. 무게 중심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 차는 무게 중심이 앞에 쏠려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그 순수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입니다. 중앙이요. 예, 예. 배터리가 이제 하단에 깔려 하단에 예. 깔리니까. 네. 그래서 운동 성능이나 예. 그런 이제 회전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아. 것을 이제 봤을 때는 설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샤시 설계를 처음부터 네. 그러한 무게 중심을 맞춰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테슬라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 이런 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전기차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이제 MEB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비 규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림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폭스바겐 때문이잖아요. 디젤 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 이것을 가장 빠르게 진행했던 게 이제 폭스바겐이기 아. 때문에 예. 가장 빠릅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이제 차량들을 이미 현대기아 차보다는 약간 빠르게 예. 한 발짝 빠르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느리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메이커들도 치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이제 파생 플랫폼인 경우가 사실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통의 강자인 이제 BMW 그룹이나 예. 다임러 그룹 이런 데들도 사실 그렇게 이제 빠르진 않습니다. 아. 네. 기아차도 그 전용 플랫폼에 의한 그 새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죠? 한 7월쯤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젝트명 이제 CV라는 거였고 네. 지금 이제 이름은 이제 EV6로 확정이 됐습니다. EV6. 예,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위치한 네. 숫자만 앞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른 모델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랑 거의 이제 부품 공용화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차량이 나오는 게 현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앞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공용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잘 팔려야 예. 사실 원가율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먼저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차량은 이제 뭐 크기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배터리 사이즈만 다르지 않으면 예. 거의 이제 유사한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따라서 이제 상품성이나 시장성도 거의 이제 유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아까 계속 이제 뭐 중국, 유럽, 뭐 미국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좀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10만 대가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될 거고요. 누적으로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연간으로? 네. 예. 작년에 4만 대가 조금 넘었었고, 네. 예, 올해는 10만 대고요. 10만 대. 그 중에서 승용이 7만 대, 예. 그다음에 이제 상용 트럭 이쪽이 3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7만 대 안에서도 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네. 6천만 원 미만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구분을 해놨고요. 예.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이제 정부 보조금이 700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평균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천만 원이 넘는 차량들은 이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가 뭐 가격을 5,990, 뭐 9만 원에 네, 판다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기사 보니까 네. 그렇게 나왔군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제도가? 지금 이제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연간 180만 대 시장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요. 거기서 이제 10만 대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 수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러네요. 스탠스를 올해 분명 보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 수치는 내년에 또 늘어나겠죠. 예. 예, 하지만 이제 보조금 규모 자체는 조금 내려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조금 이제 따라가면서 예. 발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내려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긴 한데 보조금이 예. 근데 단연간 앞으로 한 최소 2년, 3년 정도까지는 보조금이 조금 지급이 되기는 할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카 메이커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4년 차가 될 때 보조금이 없이 팔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 진정한 진검승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배터리 셀 수직 계열화 이런 개념이 또 등장하던데 뭐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은 이걸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죠? 내 핵심 부품을 내가 만든다라는 거고 예. 기존 개념으로는 내가 사용하는 엔진과 변속기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나의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시면은 현대기아차도 이게 엔진을 못 만들어서 예. 사왔거든요. 초반에는 미쓰비시한테 이제 사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산 기술을 가져다가 예. 이제 우리 것을 만들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재무적인 경쟁력으로 이제 발전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래서 배터리도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허들 자체는 사실 배터리 조금 더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엔진에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 엔진, 고도화된 엔진을 사실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R&D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봤자 연비 규제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중국도 바로 내연기관은 그냥 이제 건너뛰고 전기차로 온 거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배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의미하는 바는 핵심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고 차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이제 가격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9년 이제 폭스바겐이 막 전기차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자기네 계획대로 못 받았어요, 배터리를. 예. 아. 이 서플라이어도 사실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배터리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율이 안 나왔고 자동차 회사는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산업을 지켜본 결과 폭스바겐 안에서는 큰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일목요연하게 SCM을 보통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자동차 공장 근처에는 많은 이제 부품 회사들이 네.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저스트 인 타임 형식으로 예. 부품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 셀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내재화의 예. 이제 필요성을 그때부터 좀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폭스바겐 산하에 폭스바겐 컴포넌트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거고요. 네. 그 회사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이제 배터리 셀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를 즉 내가 쓸 물량은 자체적으로 네. 개발, 네. 생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쓰게 될 물량들은 거의 다 유럽에서 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거고요. 네. 테슬라야 뭐 이제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순수 전기차니까 어차피 네.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자본적 지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신규로 진입한 업체들은 돈이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테슬라도 처음에 돈이 없었고 물론 이제 기술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가장 큰 대형 배터리 메이커인 파나소닉과 예. JV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예.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공급을 받았었고 네.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중간중간 보면은 테슬라가 파나소닉 탓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이제 속도가 안 난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코스트 리더십으로 발전되려면은 사실 원가를 엄청나게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차량들, 경쟁 메이커보다 내가 원가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려면 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뭐 폭스바겐도 뭐 노스볼트 이런 데서 공급을 받는 건데 그거는 그쵸. 폭스바겐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존에 뭐 LG나 아니면 뭐 저희 우리나라의 뭐 SK 뭐 삼성 SDI 이런 데서 받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이제 노스볼트는 그러한 이제 결점이 있죠. 폭스바겐 그룹게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될 것은 유럽에는 셀업체, 유럽산 셀업체가 없습니다. 아, 아예 없어요? 지금 폭스바겐이나 네. BMW, 다임러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국내 배터리 3사도 전부 다 현지에 나가 있어요. 거기 공장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동유럽 쪽에 대부분 다 이제 위치해 있고, 예.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다 이 아시안 메이커만 독점적으로 의존을 할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네. 인력 구도상 아니면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하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폭스바겐 일종의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수직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업체를 더 이렇게 공급 업체를 만들게. 근데 그 업체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그 업체 돈이 없잖아요. 네. 가장 큰 고객사는 보나마나 폭스바겐입니다. 아, 거기다 이제 지원을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업체는 예. 분명 이제 금융회사나 예.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기술 내재화나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겠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와 이제 SK 이런 서플라이어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좀 이번 파워데이를 통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는 거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의 그 수직 배터리 쓸 수직 계열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이 배터리를 수직 계열화 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큰 노이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왜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조립을 하는 이제 일반 직원들은 생산직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기여가 많으신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급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급여 레벨이 가장 높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예. 근데 배터리 회사의 이제 급여랑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 이 부분에서 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배터리 셀을 보통 이제 LG화학이나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예. 이쪽에서 셀을 공급을 해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배터리 팩이나 네. 배터리 이제 시스템 어셈블리를 현대 모비스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셀 업체를 대체할 적임자를 그룹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비스나 아니면 현대 위아나 예. 이제 뭐 현대 트랜시스나 이렇게가 이제 대형 서플라이어인데 예. 일반적으로 배터리 셀 공장은 수조 원대 자본적 지출을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이 업체들이 이런 거대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재무적 리스크가 좀 너무 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뭐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완성차가 현대차가 직접 예. 뭐 3조 원, 4조 원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게 예. 굉장히 부담 요인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나라는 어차피
또 같은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바로 예, 이제 공급받을 수 맞습니다. 예, 있으니까.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그 좀 특이했던 게 연구원님 리포트를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현대차 목표 주가를 뭐 33만 원, 기아차를 10만 5천 원 이렇게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현대도 보니까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22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높게 잡으신 이유가 저희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12개월 안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12,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안에. 예. 그래서 뭐 아주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는 좀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일단은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 배경은 예. 일단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기존 사업에서도 수익 구조가 크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예. 기존 내연기관 사업에서도 네. 턴어라운드가 뚜렷하게 수익으로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도 수익이 좋지 이제 않았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BEP를 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SP가 이제 믹스가 상향되고 그다음에 차량값 외에도 옵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옵션을 채택하는 옵션 채택률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저희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추가로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특히 나타나는 양상은 할인 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010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예. 조금 놓쳤던 부분이 사실 SUV를 놓쳤다 보니까 예. 2015년, 16년에도 세단 판매를 하면 여기서부터 할인 판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2017년, 2018년까지 수익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19년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사실 시작이 됐는데 네. 작년 상반기는 다 날렸죠, 사실. 예. 그래서 요것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뚜렷하게 이익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예. 좀 전기차를 사실 수익에서 제외를 해도 네. 이 모멘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글로벌 메이커랑은 좀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 있는 숫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이 성장하는 방향성은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전반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유지웅 수석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